나비가 할 말이 있다. 사실 네 엄마는 용의 딸이었다. 네? 뭐라고요? 저보고 그걸 믿으란 말씀이세요? 그래, 믿기 힘들겠지. 하지만 사실이다. 아버지, 그럼 제가 용의 자손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적어도 저한테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야죠. 이럴 수가. 우리 엄마가 용녀였다니. 안녕하세요. 고전산문 스토리텔러 곽동훈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작자 미상의 고전소설집에 실려있는 왕수제 취득 용녀설입니다. 제목 그대로 왕수제가 용녀를 얻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인데요. 태조 왕건의 출생을 신화적으로 엮어낸 소설이죠. 그럼 왕수제의 취득 용녀설에 담긴 왕건의 출생의 비밀이 무엇인지 바로 만나볼까요? 왕수제는 태조 왕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전염병으로 부모를 여의었죠. 이를 가엾게 여긴 이웃 아낙네가 그를 데려가 거두어 주었는데요. 부인은 왕수제를 자기가 낳은 아이처럼 정성껏 길렀답니다. 그 덕분인지 그는 학문부터 무예, 병법 등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영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백보 밖에서 버들잎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활쏘기에 능했죠. 그런 그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왕수제라 불렀습니다. 당시 중국 남경에 사절단을 보내기 위해 사람을 뽑고 있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왕수제, 그 길로 사절단의 지원에 사신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남경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중국을 향해 순항하던 중 갑자기 배가 제자리에서 돌며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배가 나아가지 못하자 사신 일행은 지성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죠. 이에 해신이 꺼리는 불결한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일행은 배 탄 사람들의 윗옷을 바다에 띄워 시험해 보기로 하는데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옷은 모두 바다에 가라앉았는데 왕수제의 옷만 물 위에 둥둥 떠서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주변 섬에 왕수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가 내린 후 배가 다시 출발하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외딴 섬에 홀로 남은 그는 길의 흔적을 따라가다 한 초가집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처녀와 범상치 않은 노인이 살고 있었지요. 내가 그 배를 멈추었소. 노인은 왕수제를 보자 사연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서해 용왕의 아들인데 이 섬에 산 지 이미 1000년이 지났소.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000년 묵은 구미호가 승천을 방해해서 그와 싸우고 있다오. 그대의 신궁 묘수로 나의 싸움을 도와 구미호를 대적해주지 않겠소? 왕수제가 제안을 받아들이자 노인은 굳센 활과 독이 묻은 화살을 건네줬습니다. 이튿날 한 아름다운 여인이 많은 미녀를 거느리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왕수제는 시위를 당겨 여인을 쏘려고 했지만 그녀의 고운 모습을 보고 차마 쏠 수가 없었지요. 저건 사람이야. 여우가 둔갑을 했다고 저럴 수는 없어. 내가 화살을 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야. 왕수제가 고민하는 사이에 노인과 여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내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싸움에서 돌아온 노인은 왕수제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쏘지 않은 것인가? 여우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수제의 항변에 노인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살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과 동시에 자신을 돕는다면 아름다운 자신의 딸과 혼인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닷새 후 그 아름다운 여인이 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구름과 바람이 일고 세상이 캄캄해졌죠. 노인과 여인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가리지 못할 때
마침내 왕수제가 정신을 집중하여 활을 당겼고 화살은 여인의 얼굴에 정확히 명중. 그 순간 비명소리와 함께 여인은 구미호로, 뒤따르던 미녀들은 여우새끼로 변했고 날씨 또한 맑게 개었습니다. 노인은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약속대로 아리따운 딸과 인연을 맺어주었죠. 결혼 후 수제는 왕생이라 불리게 됩니다. 왕생과 아내는 노인이 준 검은 소의 안내를 받아 송악산 아래에 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일마다 성공하여 부유한 삶을 살게 되죠. 하루는 한 도사가 찾아와 왕생에게 1년 안에 나라를 세울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 알려줍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영웅의 풍모를 지닌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후 아내의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고 안색이 야위어 갔습니다. 당신 무슨 병이 있어서 그처럼 수척하오? 왕생의 물음에 아내가 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용이었기 때문에 물에서 살아야 하고 때때로 형체를 바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병이 났습니다. 왕생은 아내의 말을 듣고 자신은 괜찮으니 몸을 변하여 건강을 지키라고 일렀습니다. 왕생 부인은 부부지간에 형체가 변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며 출입할 때는 꼭 미리 알리라 당부했죠. 그때부터 왕생은 집에 드나들 때마다 하인들을 통해 자신의 출입을 미리 알리게 했습니다. 덕분에 아내의 병세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급한 일로 아내와의 약속을 잊은 채 방으로 들어간 왕생. 그 순간 용으로 변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왕생은 아내에 대한 정이 사라져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의 아내 또한 왕생이 신이와 도리를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며 결국 용으로 변해 하늘로 떠나고 맙니다. 왕생은 부인을 잃고 밤낮으로 그리워하며 아들을 사랑으로 길렀죠. 그의 아들 건은 뛰어난 능력을 갖추며 성장했고 후에 사만을 통합해 고려의 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수제 취득 용녀설 속 태조 왕건 출생의 비밀 잘 보셨나요? 이 작품은 신라의 명궁을 주인공으로 한 거타지설화가 바탕이 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활을 잘 쏘는 인물이 용을 도와 부인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거의 같습니다. 왕건의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한 작재건 설화도 마찬가지죠. 거타지 설화나 작재건 설화와 달리 왕수제 취득 용녀설은 고려의 건국 시조를 다루고 있다는 것과 금기 위반으로 인해 아내와 헤어지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을 바치는 인신공이나 변신, 금기 등 다양하고 익숙한 모티프를 통해 서사적 흥미가 더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거타지 설화를 바탕으로 한 왕수제 취득 용녀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